오늘 사연은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신혼집으로 샀는데 그 집값이 매수했을 당시보다 훨씬 더 떨어진 상황이라면 얼마나 속상할 것 같아요. 제 주변 지인분들도 상승장 끝물에서 매수했다가 하락장을 맞고 아직까지 가격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단지들이 좀 많거든요.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디님? 눈물 머금고 손절해야 되나요? 이게 참 애매하죠. 이거를 진짜 손해보고 팔아야 되나? 아니면 회복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할까? 이 두 가지의 선택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연자분은 다른 분들보다 사연이 훨씬 더 간절하고 절실한 케이스라서 어떤 상황인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결혼을 앞두고 부동산 초절정 상승기에 벼락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 모은 돈을 모두 끌어모아서 신혼집을 매수했어요. 전세로 갈까 생각도 했었지만 그 당시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은 불안감에 무리를 해서라도 우리는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의 직장이 너무 멀어서 출퇴근이 고역이 된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지옥철 타고 출근하고 퇴근 후에도 지친 몸을 이끌고 한참을 이동하는 날들이 반복됐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피로와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와이프가 너무 지쳐서 함께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집이 주는 행복보다는 불편함과 후회가 더 커져만 갔다고 하네요. 자, 그러던 와중에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집값이 크게 하락을 했고요. 아직까지 가격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라서 그 선택을 한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지 아니면 언젠가 다시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면서 버텨야 할지 매일같이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사연 읽는데 사연자분이 진짜 얼마나 속상하실지 공감이 정말 많이 가거든요. 사연자분이 군포시예요. 2021년도 이 당시에 군포시의 1호선 당정역 근처 단지를 4억 3천만 원을 주고 매수를 했고요. 자, 리모델링으로 올 수리를 해서 이제 신혼집을 완벽하게 가꾼 상태 4천만 원 정도가 들였다고 하네요. 자, 지금은 거래가 3억 후반에서 4억 정도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매수 가격의 한 10% 정도 하락은 한 상태네요. 자,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치면 굉장히 큰 금액이 손해가 난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손해를 보면서 갈아탈지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하면서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출퇴근 거리로 고통받고 있는 바로 아내분. 자, 아내분 직장이 서울 6호선 약수역이에요. 남편분은 4호선에 있는 안산역이거든요. 그럼 군포에서 약수역까지 가려면 왕복 3시간 이상은 걸려요. 이게 도어투도어까지 하게 되면 3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4년 넘게 이렇게 출퇴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돈보다 솔직히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그 중에서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출퇴근 시간을 좀 줄이고 급지를 조금 더 높여서 갈아타기를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고 선호층이라서 4억에 매도를 했을 경우에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사연자분은 현재 현금이 1억 7천만 원이 생기고요. 종잣돈 6천만 원을 합치면 2억 3천만 원의 현금이 생기게 됩니다. 자,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고 아내분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고 남편분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면서 지금 7억 정도의 가격대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현재 시장금리를 반영해서 4.5% 금리에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이제 계산을 하고 신용대출 이자까지 합치게 되면 한 월 250만 원의 원리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두 분 소득이 이것보다는 훨씬 높아요. 두 분 이제 합산해서 실수령액이 월 한 800만 원 초반대 정도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대출 이자 비율이 합쳤을 때는 한 30% 정도로 충분히 도전해 볼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대출 이자를 못 내겠다. 그러면 솔직히 현실적으로 부동산으로 이제 자산소득을 발생시키기는 어렵다. 제가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이 직장을 고려해 봤을 때 어느 위치가 좀 적정할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안양시가 적합해 보이더라고요. 4호선 라인 평촌과 1호선 안양역 인근의 대단지를 한번 보게 되면 와이프분 출퇴근 시간이 가까워지고 남편분도 안산까지 출퇴근 충분히 가능한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갈아타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이유가 총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아직 정고점 대비 회복을 많이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이미 정고점을 돌파하거나 90% 이상까지 회복한 단지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 평당가를 보시면 한 1,700만 원대 정도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 정도라면 급지가 그렇게 좋은 입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당정역 1호선 군포시죠. 이게 시세 흐름이 먼저 오는 상급지, 군포보다 상급지가 위에 3번 바로 위에 안양시가 있습니다. 급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만약에 안양의 오름폭과 나중에 비교했을 때를 보면 평당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갈아타는 게 현실적으로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두 분의 소득으로 지금 800만 원대 초반이잖아요. 이게 실수령액이에요. 그러면 두 분이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리고 계신데 충분히 대출 이자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앞으로 향후에 갈아타기를 했을 때 지금의 손해를 충분히 더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인테리어 비용을 4년 전에 4천만 원 들여서 완성을 하셨잖아요. 그럼 4년 전이면 그 인테리어를 다음 매수자분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또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선호동, 선호층이라서 가격대를 조금만 시중에 나와 있는 매물보다 조금만 내려서 낸다면 빠르게 팔고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갈아타기를 손해보면서 한다는 생각이 쉽지가 않거든요. 또 그것도 실행에 옮기는 것까지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연자분은 여러모로 조건이 또 받쳐주기도 하고 아내분 출퇴근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서 앞으로 또 행복한 신혼생활을 꾸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갈아타기를 할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들을 좀 보시고 내가 있는 이 평당가를 한번 보세요. 나보다 좀 더 높은 급지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제 영상을 파악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그 흐름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료를 두는데 열심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